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외교 안보 진용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의원이 지명됐고요.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정인홍 전 국가안보실장은 나란히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로 기용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활용 가능한 대북 인적 자원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북한과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는 7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에 외교안보 진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바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선 어디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변화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은 남관계 악화, 또 북한의 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뭐 이런 여진들을 역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또 그 과정에서 남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면서 현 국면을 돌파하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인사가 이번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북한 쪽에서도 이번 인사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을 텐데요. 그건 좀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네. 이제 한 명씩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깜짝 카드는 아무래도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기용일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예상 못했던 부분입니다. 네. 발표가 났을 때 기자실에서 이렇게 하고 좀 탄성이 났다는 걸로 봐서 아마 대부분의 기자들이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실용적 인사가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유명 인사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매우 전략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있는 분이시고 남관계에서 그 DJ 정부 때에 총 사실은 설계사 역할을 했던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경험이 풍부하다고 봐야 됩니다. 또 정무적 감각도 분명히 있고 북측의 또 인사들과의 그 네트워크도 남측 인사들 중에서는 꽤 두터운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인사가 매우 의외의 인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포용하면서 또 실용적으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조율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했다. 깜짝 카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절묘한 매우 탁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포용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포용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이제 그동안의 정치적인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뭐 박지원 전 의원은 별명이 문모닝 아니었습니까? 2017년 대선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맞습니다. 날카롭게. 그런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런 악연을 다 훌훌 털고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기용하는 걸 보고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포용력이랄까 어떤 실용적인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교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아주 끈기 있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박 전 대표와 문 대통령 사이에는 굉장한 긴장과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3년 차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남관계, 헝클어진 남관계를 제대로 단도리할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매우 막중한 네. 남관계의 실질적인 그 조율을 해내는 부서라고 봐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시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의 여러 경험과 실질적인 능력을 높이 샀다. 또 그 속에서 성과를 우선적으로 좀 거두는 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매우 실용주의적인 그런 입장들이 정확하게 좀 드러난 인사.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 동안의 특징적인 매우 특별한 인사 중에 하나가 이번 박 전 대표의 임명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예상도 또 추론도 해보는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임기 후에도 계속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인사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 내정자는 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 조직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 뒷얘기를 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 뭐 조직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은 국정원에 가서도 굉장히 잘 해낼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박지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네네. 충성이라는 표현이 네, 네, 그냥 막 쓰는 표현은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그 표현을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역사와 국가, 대통령을 위해서 네.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박 전 대표다운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네. 박 전 대표를 가까이서 만나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고 하나의 그런 목표 의식을 갖고 출발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좀 성취해내는 네. 그런 굉장히 장점이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사와 그다음에 국가 앞에란 그런 그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이제 과거의 그 경험과 역사는 그 두 분 사이의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의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성과를 거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마지막 임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역시 박지원 대표다운 그런 그 단어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받은 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기용한 겁니다. 네네.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십니까? 아까 이제 좀 전에 뭐 아주 그 유력 정치인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미래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미래 역할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한반도 문제 또 남관계 또 한국 정치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미래의 어떤 그 주역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역할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그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임종석 실장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경험과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특보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 한반도 문제랄지 또는 국내 정치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발짝 옆에 서서 볼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돌파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임종석 실장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 이제 미래 영역에 있어서 임 실장의 역할을 키워내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특보 발탁이다. 네. 특보기 때문에 역할이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또 커질 수도 있는 굉장히 그 범위 자체를 넓혀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역할이라고 이제 얘기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당장의 역할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역시 이제 뭐 남관계에 있어서 북측에서 남측과의 파트너십을 만들 때 가장 남측에 우선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서훈 원장 네. 그리고 임종석 실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종석 특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서훈 지금 이제 그 원장은 이번에 실장이 되셨으니까 네. 청와대에서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고 임종석 특보는 또 그 외곽에서 또는 자유롭게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 분담도 이루어졌다. 또 네. 북측에서 남측의 이 두 인사에 대해서 그동안 3년 동안의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남관계 상황과 국면들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 인사 또 매우 실용적 인사가 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우선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와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기간 동안에라도 네, 지금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임종석 외교안보 특보 등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외교안보 특보가 문정인 기존 특보까지 해서 3인 특보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각각 전공이 좀 다르지 않나요? 잘 아시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뭐 세 분 다 뭐 아주 훌륭한 분들이신데 네. 뭐 문정인 교수님은 이제 학자로서 자유롭게 발언들을 그동안 해오셨죠. 정부가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좀 그렇습니다. 해주셨죠. 네. 그것은 이제 교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의 발언이실 수도 있는데 역시 뭐 아주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셨고 네. 또 임종석 그 지금 특보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으로서의 그 역할과 범위가 있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특별한 임무가 가능한 네. 그런 그 노하우와 또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또 정의용 지금 이제 특보님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학자, 정치인, 외교관 이 세 분이 네네. 이제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정의용 특보의 매우 큰 장점은 중국의 양제측 국무위원 네. 그리고 그 오브라이언 그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과 네. 사적으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그 중요한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중 관계,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도 수행할 것이다. 뭐 이런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할 수 있다. 세 분의 역할이 다르면서도 또 그것이 조합될 수 있고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네. 그 특보 체제가 구축이 됐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리베로를 각각 색깔이 다른 분들, 일테면 네네. 특보가 리베로의 역할인데 그렇습니다. 색깔이 다른 리베로를 배치하는 걸 보고 문 대통령이 정말 고민을 참 많이 했구나 이런 네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자,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이인영 의원, 네네. 뭐 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정말 여당의 중진 중에 중진이죠. 네네. 이제 통일부가 그동안 좀 역할을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인영 장관이 가면 좀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이제 사실 이제 이인영 장관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인영 장관의 당에서 역할을 넘어서서 장관으로서 역할에 시험대에 지금 오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통일부가 그 역학 구조로 보면 그렇게 크게 역할을 못했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이인영 장관이 당대표로서 보여줬던 돌파력이랄지 네. 또는 정무적 감각이랄지 또는 기획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제 그런 역할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통일부가 갖고 있는 여러 제약을 넘어서서 정부 또 지금 이제 안보실 그다음에 국정원과의 협력과 조화 속에서 얼마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또 그 과정에서 통일부를 추스리면서 현 상황들을 돌파하는데 역할을 하느냐. 어쨌든 이제 대외적으로 드러난 역할은 사실은 통일부가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안보실이 이제 중요한 어떤 내부적인 그 전략을 짜고 네. 또 국정원이 남북 간의 중요한 또 역할들을 하고 또 전략 또 짠다면 통일부는 그것을 또 실제 앞에 나서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잘 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과제라고 보고 저는 잘 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 이인영 의원은 네네. 기자들 사이의 평가가 이제 지나치게 신중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네.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한 돌파력을 보여줘서 맞습니다. 한 단계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부디 그런 돌파력이 이제 통일부에 가서 이제 발휘하기를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네네. 자, 또 한 분, 이제 네. 서훈 국정원장 지금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내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정말 사실 이분이 잘 그동안 별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번에 청와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부의 외교 안보 공약을 기초 설계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역할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서훈 원장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정원장을 이제 3년 이상을 해오면서 네. 그 동안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조율을 해왔던 분이고 네. 또 그것을 넘어서서 대미, 대중
또 대일 관계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그동안은 좀 음지에서 또는 뭐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비공식적인 역할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안보실장으로서 전체적인 그 조율사 어떻게 보면 네.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어떻게 해내느냐 하는 게 이제 관심사인데 네. 워낙 이분이 그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고 또 상당히 치밀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을 잘 돌파할 것이다. 또 북측과의 많은 대화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함경남도 심포에서 그 경수로 발전소가 만들어질 때 네. 거의 1년 동안 거기서 근무까지 했을 정도로 네. 북측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정확한 지식과 또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조율을 해나가면서 현 상황들을 관리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점에서 역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어떻겠습니까? 지금 야당이 그렇게 만만하게 넘겨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기존의 상황으로 보면 그 국회의원을 현직으로 갖고 있거나 또는 전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쉽게 청문회를 통과하는 국회의원 동료 의원 프리미엄이라는 게 좀 있죠. 그렇습니다. 네. 허들이 그렇게 높지는 네. 않았고요. 다만 이제 지금의 정치 상황 자체가 워낙 그 여야가 지금 또 그 통합당과 민주당이 네. 지금 그 갈등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파편들이 두 분한테 그 또 튀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두 분이 워낙 그 국회에서 역할이랄지 또는 그동안 남관계에서의 역할 뭐 이런 부분에서의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청문회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그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북 특사 얘기도 나오던데요. 일부 네네. 언론을 보면 이제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임명 네네. 절차가 마무리돼서 외교안보 진영이 다 갖춰지면 그때부터 이 특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네네.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 이제 미국 대선 전에 네.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그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네. 꺼내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측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북측이 우리의 대북 특사를 좀 거부하는 네. 그런 것을 이제 공개하면서 외교적으로 좀 그 관례가 아닌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당시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 자체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대남 강경 입장들을 좀 보류하는 그런 조치를 네. 취했고 그것은 결국 보류라고 하는 것은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대화로 좀 상황을 좀 돌파해보자는 그런 입장도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특사가 대북 특사 파견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미국과의 조율, 또 중국과의 조율, 또 중국의 특사가 평양에 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탑다운 방식의 위로부터 아래로 가는 여러 외교적인 행보들이 펼쳐질 것이고 남관계 차원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특사 파견은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얼마만큼 또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남관계 능력 또 외교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특사라든가 이런 접촉의 노력이 직선으로 갈 수도 있겠고 우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등산하다 보면 네. 그 절벽이나 바위가 나타나면 옆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좀 상황들을 좀 관리하면서 그 나아가는 이 자세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안전하게 목표까지 정상까지 네네. 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네. 미국의 11월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대표적인 대미통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네네.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라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꼭 북측의 내면에 있는 입장이라고 꼭 보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북측 입장에서 남측이나 그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요. 네. 또 북측의 그런 최선희 제일 부상에 담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저는 꾸준히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목표를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저런 최선희 북미 그 최선희 부상의 일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네. 여지가 있다는 것을 좀 신호를 보내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역설적인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지금 이제 보면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재선 가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고려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상황들 또 남관계 악화된 상황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북측 입장에서도 분명한 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 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지금 코로나19로 북한의 네.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북미의 이해와 요구가 저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것을 너무 드러내놓고 네. 추진을 하기보다는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비공개 그 만남들을 통해서 또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 북미 정상회담은 그 마지막 어떤 발표 순간에서 가서야 그것이 공개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네네. 11월 대선이 있으니까 네네. 바로 직전에 벌어지는 어떤 정치 외교적 이벤트를 10월에 서프라이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10월에 이런 깜짝 그런 뭐 어떤 정치적 외교적 네네. 쇼랄까 어떤 네네. 성과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게 사실 이제 좋은 쪽일 수도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서프라이즈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좋은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게 이게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다른 어떤 네네. 외교적인 성과일 텐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지금 목표가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하십니까? 예.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서프라이즈가 북미 정상회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뭐 볼턴 보좌관과 생각은 정반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네. 이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역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랄지 또는 선거 국면에서 썩 지금 좋은 행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둬내고 싶은 저는 의지와 욕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남관계 또 북미 관계 개선, 특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나 남관계 현재 악화된 상황들을 바꿔내고 남관계를 좋은 쪽으로 좀 방향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흐름으로 현재 그 10월달 상황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역시 우리의 저는 외교적인 능력이라고 보고 또 한미 간의 많은 대화 속에서 또는 뭐 중국, 뭐 일본, 러시아까지 다 포함한 네. 여러 주변 국가들과의 대화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목표를 잡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죠. 네네. 지금 7일 모레 지금 방한할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이번 방한 때 좀 북한을 향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이번에 비건 보좌관 지금 부장관이죠. 부장관이죠. 네. 비건 부장관이 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저는 북한에 주는 신호가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건 부장관이 온다는 것은 북미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네. 나아가서는 북미 정상회담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신호의 의미로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더 가능하고 더 좋은 방식은 비건 부장관이 북측 인사들 예를 들어 판문점에서 접촉을 한달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비건 부장관의 방안은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또는 남 관계가 지금 그 소강 상태를 지금 다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상황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신호다. 뭐 그런 점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안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만시지탄이지만 필요한 방안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참 북한이 지금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해서 강한 성토와 비난을 쏟아낼 때는 네네. 하루 평균 뭐 대남 비난 언급 기사가 한 50건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근데 한 건도 없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런 변화를 보면 이제 북한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보류, 대남 그 북한의 일련의 행동 계획이 지금 보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키맨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판 자체는 북한이 끌고 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판을 끌고 가고 있다. 네. 남 관계도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것을 한편으로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역시 이제 지금 국면은 그동안 이제 계속 한방눈이 내렸다면 이제는 눈이 일단 그쳤다 또는 눈이 소강 상태에 빠졌다라고 보고 이제는 빗자루를 좀 들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비건 부장관도 오는 것이고 또 북측의 강경 입장도 아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지금 없는 상황. 네. 이것은 역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현재 국면들을 좀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빗자루가 지금 여러 빗자루를 들고 지금 네. 그 한반도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조심스러운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다 같이 빗자루질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